진짜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 좀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럼 대체 갔다 와. 여러분 해맑은 거는 대학교 가서 해맑으셔도.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광문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쌤의 수제자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랑, 그리고 선배님은 학종으로 학교를 간 케이스라서 너희들이 학종으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이제 팁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신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방학 때는 또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예,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요 과목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요 과목이 아닌 과목을 공부를 아예 안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주요 과목이 단위수가 좀 높기도 하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네, 저는 국어나 아니면 영어, 수학을 좀 등급을 잘 받으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신 기간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방학 때는 아무래도 제가 학종만 준비한 건 아니고 교과도 같이 준비를 했었어서 수능 최저도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방학 때는 모의고사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은 내신 점수가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아무 계획 없이 저는 내신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해맑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방학 때 왜 저는 수시 쓸 건데요? 네, 내신 점수 잘 따놨는데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지, 무엇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선배님이 말해주실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픈 스토리인데 제가 연세대랑 고려대를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게. 진짜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수능 최저를 잘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신 점수를 선생님도 너무 잘 받았던 친구여가지고 사실은 큰 걱정을 하진 않았는데, 선배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방학 때 인강을 듣든 대치동을 가든 쌤은 하기만 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전 내신만 할 건데요, 네, 저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것만 잘 볼 건데요, 이렇게 해맑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선배님은 내신이 몇 퍼였죠? 제가 다니는 학교 기준으로 그 퍼센테이지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뭐 1점 뭐 몇? 1.2 정도 됐었어요. 서강대 기준으로. 선배님은 이제 학종으로 지금 학교를 간 케이스란 말이야. 그럼 학종으로 이렇게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이런 팁들을 네, 이제 전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종은 생기부가 좀 많이 중요한데 그 생활 기록부를 일단 잘 채우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 안에 있는 활동에서 어떻게든 이끌어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로 세특을 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친구들 중에 야무지게 잘 챙기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세특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은 이제 교과목 선생님들마다 혹은 같은 과목이더라도 세특을 써주시는 방법도 조금씩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선생님들이랑 관계를 잘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좀 예쁜 학생들한테는 한 줄이라도 더 써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쵸. 그래서 일단 모든 활동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선생님들이랑 관계를 좀 잘 쌓아놔서 네, 그런. 그럼 선생님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요? 선생님들은 일단 성실한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치.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막 그 수업 시간 내에 약간 다른 공부하거나 타과목 공부를 하거나 그건 예의가 아니지.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요. 네, 수업 시간에 졸지 마시고 선생님들이랑 잘 지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특 제외하고 학생부를 어떤 내용으로 더 구체적으로 뭐 선생님 예를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때는 독서록 있어가지고. 아, 독서록. 네, 전 독서록으로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뭐 만약에 내가 학생부를 이렇게 뭐 열심히 채웠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소극적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좀 더 괜찮은 알찬 학생부를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왜냐면 그냥 써놓고 채워놓고 그냥 땡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즌 때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부 해야 돼, 세특 이때까지 제출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냥 처음 이렇게 써놓은 걸 딱 이렇게 해놓고 땡!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쓰는 그 세특 내용이 생기부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보통 그렇게 이렇게 되게 수정을 많이 해주시지 않으시거든요.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리스나 키스라는 그 논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인용을 해서 자신의 말로 바꾸면 되게 괜찮은 생기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글을 참고를 해서 네네네. 이거를 내 글화를 시키면 조금 더 괜찮은 글이 네. 될 수 있다. 이거 되게 좋은 팁 같은데. 위키피디아보다는 아하. 논문 사이트가 그쵸.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더 채워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본인이 알차게 많이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요점에서 벗어났거나 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게 삭제를 해주시겠죠? 이제 자기가 그만큼 써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이지 않고 도대체 뭘로 생기부를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뭐 이렇게 해줄 만한 얘기가 없을까요? 수상이 굉장히 도움이 될까요? 수상이요? 네, 그래도 있는 게 그쵸? 확실히 도움이 되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 네네네. 저희가 경제학과를 가는데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했다고 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되기 때문에 진짜 자기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그 진로랑 관련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지금 굉장히 못 채운 친구들 이제 1학년을 딱 마쳤는데 여태까지 학생부, 생기부, 뭐 이런 것들이나 세특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또 어떤 준비를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을 올리는 거거든요. 아하. 왜냐면 학종도 아예 성적을 안 보는 전형이 아니라 생기부를 교과보다는 많이 보는 전형이라서 그래서 생기부가 조금 부실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주요 과목 성적을 올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방학 때 이제 쌤이 어떻게 수능 공부를 했었는지 특히 국어에서 국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시로 최저를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일단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과목으로 최저를 맞출지 미리 좀 정해놓고 공부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과목은 국어랑 영어인 것 같은데 국어가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수능날에 변하지 않더라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난이도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하는데 국어는 많이 변동을 안 하고 영어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과목이 좀 좋은 것 같고 국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나쁘지 않았는데 비문학이 좀 힘들었어서 비문학 위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 있는 학원과 대치동 학원의 장단점? 이런 것도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강을 들어봤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거거든. 나는 방학 때 원래 다니던 학원을 다닐 거예요. 선생님 그냥 집에서 인강 들어볼게요. 혹은 선생님 전 대치를 갈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선배님도 그런 것들 다 경험해봤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인강을 들으면 좋고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지역에 있는 그냥 원래 다니던 학원을 다니는 게 좋고 어떤 친구들이 대치동을 가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인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엄청
본인을 잘 통제하는 친구여야 돼요. 그 약간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되고 저도 인강으로 하려다가 왜냐면 인강이 솔직히 제일 좋은 왜냐면 인강이 돌려볼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나 약간 편리하게 볼 수 있어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수단인데 일단 강제성이 없으면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치. 네. 전 같은 경우에는 인강이 안 맞았어요. 아하. 솔직히. 통제가 필요한 친구. 일단 대치학원, 대치동에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많고 일단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굉장히 엄숙하고 친구도 하나도 없어서 치열하고. 네, 굉장히 아 얘네들이랑 같이 올해 수능 보는 건가? 라는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긴장감? 네, 긴장감 같은 게 필요하면 일단 한번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이 그치. 고덕에만 머물렀던 내가 대치동을 가면 이런 세계도 있구나.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럼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질문 같은 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거기도 조교 선생님들 이렇게 잘 시스템화 되어 있긴 하지만 조교 쌤들이랑 같이 일단 그 강사님한테 직접 Q&A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조교쌤들이랑 클리닉 하는 것도 거의 시간을 따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 학원의 단점부터 얘기해볼까요? 단점, 동네 학원의 단점. 동네 학원의 단점. 분위기가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해이해질 수 있다? 긴장감이 떨어진다. 긴장감이 떨어진다? 근데 저는 요새 동네 학원들이 자료가 너무 잘 나오고 이제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있어서 자료적인 문제점 딱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하잖아. 좀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럼 대체 갔다 와. 갔다 오면 돼. 근데 내가 체력도 약하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긴장감이랑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뭐 이런 친구들은 그냥 질의응답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런 익숙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 맞아요. 그쵸? 그리고 그치 자료가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방학 때 자기가 모자란 부분 아까 선배님도 말씀해 주셨죠? 자기한테 맞는 이제 최저를 맞출 거면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할 건지 이런 전략적인 것도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영역이 어떤 건지에 대한 자각이 좀 필요해. 그런 인식이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너희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 해맑기만 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딱 선배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 여러분 해맑은 거는 대학교 가서 해맑으셔도 늦지 않다고 그치? 생각합니다. 쌤이 맨날 말하잖아. 1학년 때 놀아도 돼. 대학교 1학년 때 놀아도 돼. 1학년 때 많이 노는 사람으로서 아유, 그때 놀아도 되니까. 이 시기는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후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후회는 그치 내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선 열심히 공부하라는 되게 뻔하지만 되게 진리야. 뻔하지만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꼭 꾸준하게 계획 세운 대로 이번 겨울방학 때 쌤이랑 같이 하든 집에서 하고 있든 인강을 듣든 선생님한테 애초에 계획한 대로 너희가 공부를 쭉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또 뭔가를 만들어 볼게요. 빠잉.